순환의 두 번째로 혈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순환을 이루고 있는 도관의 역할의 혈관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탄력형 동맥. 탄력형 동맥은 바로 대동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혈관들하고 비교했을 때 첫 번째, 혈관 자체가 굉장히 많은 탄력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력 조직을 우리가 엘라스틴이라고 부르죠. 탄력 조직이 특징적으로 그리고 탄성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이 지나갈 때 늘어났다가도 지나가는 혈액량이 감소할수록 탄성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이로써 보여지는 좋은 점은 바로 탄성에 의해서 이완기 끝까지 지나가는 혈액을 말초 조직까지 연속적으로 쥐어짜서 들여보내주는 그런 공급의 역할을 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탄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수축결합과 이완기 혈압이 너무 높지도 혹은 너무 낮지도 않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대동맥, 탄력형 동맥입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압력 저장소라고 불러주기도 하죠. 수축결합과 이완결합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혈액은 근육형 동맥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근육형 동맥은 특징이 바로 혈관 자체에 평활근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활근, 근육이죠. 그래서 이 근육형 동맥은 바로 혈관 수축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근육형 동맥이 좁아지면 대동맥에 걸리는 압력이 높아지고 근육형 동맥이 이완하면 압력이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바로 혈압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근육형 동맥으로 저항값을 갖는다고 해서 저항혈관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모세혈관은 오직 혈관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내피세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교환이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혈관이고, 정맥은 다른 혈관들에 비해서 교원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교원질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혈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연성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다른 혈관들에 비해서 잘 늘어나서 지나가는 혈액이 굉장히 많은 한도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하지만 무한정 늘어나는 특징보다도 교원질 자체가 그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가지고 늘어나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을 많은 양의 혈액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 정맥혈관을 저장혈관이라고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혈액의 약 4분의 3이 이 정맥을 따라 흘러 지나갈 수 있도록 보여지게 됩니다. 교원질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탄력형 동맥에도 있지만 뼈나 연골, 근육의 막이나 피부 이런 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교원질이 노화 과정에 따라서 부족해지면 질병에 쉽게 걸리거나 혹은 교원질이 감싸고 있는 여러 개의 구조들의 변형이 일어나면, 쉽게 예를 들면 뼈의 경우 관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우리 몸이 지나치게 유연하게 되거나, 혹은 혈관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루고 있는 교원질이 부족하게 되면 너무 쉽게 잘 늘어나기 때문에 동맥류와 같은 그런 혈관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나 이러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혈관 중에서 이 정맥이 가장 많은 교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맥 자체가 많은 양의 혈액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보이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을 저장혈관이라고 불러줍니다. 대동맥혈관이 보여주는 탄성이란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대동맥은 다른 혈관들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굵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혈관 자체가 탄력섬유, 엘라스틴이라는 물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심장이 뿜어낸 모든 혈액을 한꺼번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혈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압력을 받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겠죠. 특히 이제 심장이 강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 큰 압력을 받게 됨으로써 혈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깥쪽으로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혈관들은 작아지고 작아진 혈관들이
저항값이 크기 때문에, 즉 구멍이 대동맥만큼 넓지 않기 때문에 박출된 혈액이 바로 가는 혈관으로 다 분산되지 못하고 잠시 대동맥이 그 혈액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동맥이 잠시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면서 혈액을 잠시 갖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될 때에 그 대동맥이 갖는 많은 양의 혈액의 압력을 만약에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축기 때 걸리는 압력은 굉장히 상승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 많은 양의 혈액을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때 이 압력을 함께 흡수, 저장하기 때문에 수축기 때 압력은 너무 높지 않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혈액들을 이제 가는 혈관들을 다 분산을 시킨 다음에 다시 탄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늘어났던 혈관들은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박출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대동맥의 혈액의 양이 줄어들 때에, 즉 이완기에 접어들 때에 탄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혈액을 끝까지 말초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이때 그러기 위해서 늘어났던 혈관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탄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원래 크기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형태를 띠면서 갖고 있었던 혈액을 말초로 끝까지 밀어낼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작아진 동맥은 수축기 때의 높은 압력을 그대로 받지 않고, 즉 혈압이 너무 높아지지 않고 이완기 때에도 혈액을 연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탄성의 원리에 의해서 압력을 조절하는, 완충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대동맥이 갖고 있는 탄성에 의해서 특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완기 때의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고, 그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끝까지 혈액을 연속적으로 장기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되는 게 바로 동맥의 탄력성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혈관에 탄력 기능이 없다면 수축기 혈압은 너무 높아지고 이완기 때 혈압은 너무 낮아지는데, 뭐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이제 쇠파이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도관을 틀었을 때 연결되어 있는 쇠파이프에 압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이 되면 물이 굉장히 강하게 흐르지만 수도꼭지를 금세 잠그고 나면 그 이제 물의 공급이 금방 끊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동맥경화와 같이 혈관에 질환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와 같이 동맥의 탄성이 떨어진 형태일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이완기 내 혈압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원래 되돌아오는 복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완기 혈압이 굉장히 감소되게 되면 맥압은 어떻게 될까요? 동맥경화와 같이 혈관의 탄성이 떨어진 질환을 갖고 있을 때는 이완기 혈압은 당연히 떨어지고,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인 맥압은 굉장히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가 보여지는 혈압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혈관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탄력형 동맥은 우리가 압력 저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완충작용을 보이는데 특징을 갖고요. 근육형 동맥은 세동맥, 소동맥입니다. 작은 동맥 혹은 세동맥,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평활근들을 갖고 있어서 실제 수축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저항혈관으로서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모세혈관은 얇은 한 층의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혈액이 갖고 있는 물질을 조직에게, 조직이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나머지 물질들을 다시 혈액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물질의 교환이 제대로 일어나는 물질 교환에 용이한 교환혈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맥은 그 반경이 가장 큰 혈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혈액을 갖게 되는데 전체 혈액의 약 70% 정도를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늘어나 있는 그런 형태를 띠는 유연성의 혈관으로서 이 혈관을 저장혈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앞에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탄력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평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피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원질이라는
그런 유연성의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혈관들이 기능에 따라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근육형 동맥을 포함해서 평활근을 갖고 있다면 혈관들이 쉽게 자극을 통해서 수축이나 이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에 자극을 주어 수축과 이완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기능의 물질을 바로 혈관에서는 교감신경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교감신경은 신경 다발을 이루면서 이렇게 혈관 근처로 와서 혈관에 이렇게 붙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의 말단이 와서 혈관과 만나는 거죠. 그러면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이 혈관에 닿으면 혈관이 갖고 있는 이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기의 작용을 통해 혈관의 수축 또는 이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에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바로 아드레날린 물질입니다.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아드레날린을 분류해보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설명하는데 노르에피네프린이 대부분이고 소량의 에피네프린이 분비돼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감신경이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혈관이 다 조절되진 않습니다. 모세혈관을 제외하고 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혈관을 제외한다는 건 모세혈관은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수축과 이완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드레날린의 작용을 받으면 각각 동맥, 세동맥, 소동맥, 정맥 등에 아드레날린이 작용할 수 있는 수용기가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아드레날린을 받아도 어떤 혈관은 수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혈관은 이완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1 수용기를 갖고 있는 혈관의 경우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알파1 수용기를 갖고 있는 혈관이 자극되면 어떤 혈관이냐면 위장관의 혈관, 피부의 혈관, 그리고 콩팥의 혈관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바로 위장관의 혈관, 피부혈관, 신장의 혈관의 알파1 수용기가 아드레날린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의 이와 같은 혈관들이 수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실제 운동을 할 때는 밥을 막 먹고 나서 운동을 일으키면 소화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 이유는 바로 위장관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수축을 하고요. 또 운동을 막 시작을 하면 피부혈관이 수축을 해서 체표의 온도가 이제 열발산을 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콩팥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수축을 함으로써 운동을 막 시작을 하면 소변을 참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베타2 수용기가 같은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작용을 받으면 이 혈관은 오히려 이완을 합니다. 어떤 혈관이냐면 골격근의 혈관, 그리고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혈관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막 하게 되면 골격근으로 지나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즉 골격근이 필요한 산소 영양분을 빠르게 공급받음으로써 골격근의 수축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운동을 촉진시키고 또 심장을 둘러싸는 관상동맥이 베타2 수용기의 작용을 통해 이완함으로써 관상동맥, 즉 심장을 에워싸서 심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이 혈관에 혈액이 많이 지나감으로써 실제 우리가 심장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펌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감신경 작용을 통해서 모든 혈관이 다 수축을 하거나 또 모든 혈관이 다 이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축과 이완이 다르게 갈리는 이유는 각각의 수용기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포하고 있는 수용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다르게 일어나고 또 하나 모세혈관은 이러한 작용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변화를 갖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교감신경의 작용과도 비슷하게 우리가 부신수질이라는 곳에서도 아드레날린이 같이 분비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호르몬으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호르몬으로 분비되는 이 아드레날린 물질이 바로 부신수질인데 어디냐면 콩팥이 있으면
콩팥에 이렇게 삼각김밥 모양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얘기하는 부신입니다. 부신 수질은 바로 이 삼각김밥 모양으로 생긴 이 뚜껑의 가장 안쪽이 바로 부신 수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비된 아드레날린성 호르몬이 바로 혈액을 타고 돌면서 교감신경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항상 분비되진 않습니다. 우리 몸이 굉장히 대사량이 감소했다거나 체온이 급감 떨어진다거나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아드레날린을 많이 필요로 할 때, 빠르게 필요로 하고 계속해서 필요로 해야 할 때 부신 수질의 아드레날린이 공급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이 교감신경에서도 부신 수질의 호르몬으로서도 분비될 때 각각 모세혈관을 제외한 나머지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용이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할 때 그 특정 부위에 조직의 대사율이 증가하죠. 그러면 그 증가된 대사율에 따라서 혈류량이 증가해야 하고 그리고 그 혈류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리로 지나가는 저항혈관이 이완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요구하는 만큼의 혈액을 공급하고 그래서 그 혈액에 따라서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변화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바로 국소혈류량의 조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얘기는 그 조직이 대사를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서 그 대사율에 비례해서 혈류량이 조절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대사율에 따라서 혈류량이 조절되는 것을 가리켜서 대사성 조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메타볼리즘이 증가할수록 그것에 따라서 오토 레귤레이션을 통해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만일 어떤 조직의 대사량이 증가하면 산소와 영양분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강한 산성의 물질인 젖산, 여기서 이제 근육에서 나타나는 증가 물질이겠죠. 그리고 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지면 세포 밖에 칼륨의 물질이 축적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사물이 혈액 속에 있다가 작용을 하는데 바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와 같은 물질이 혈액 안에 증가하게 되면 이 증가된 물질이 바로 혈관벽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이완되면서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혈류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감소하는 건 이제 산소량이 감소할 거고 혈액 안에 들어있는 pH가 떨어질 것입니다. pH가 떨어진다는 건 바로 혈액이 갖고 있는 수소이온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 대사량의 대사산물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대사율에 따른 대사산물들이 바로 일을 많이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 증거가 바로 의미 있게 혈관에 전달이 되면 그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현상을 통해서 국소의 혈류량의 조절이 일어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혈액을 많이 쓰고 그 혈액이 쓰면서 증가하는 대사산물이 증가하면 이 대사산물이 혈관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통해서 바로 혈관이 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되는 게 대사성 자동 조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빠르게 바로바로 반응하는 혈액의 증가를 보이는 활동성 충혈이 있고 운동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혈액이 증가하는 반응성 충혈이 있습니다. 대사성 자동 조절은 곧 대사량에 따라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그 증가하는 혈류량의 모습을 우리가 충혈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즉 대사율이죠. 그 혈액이 지나가는 장소에 조직이나 혹은 기관이 일을 많이 해서 즉 대사율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혈류량이 한꺼번에 같이 증가하는 즉 혈관이 같이 이완되는 현상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게 바로 활동성 충혈입니다. 그래서 대사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대사 산물이 혈관을 빠르게 자극해서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활동성 충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이 섭취된 다음에 빠르게 소화를 일으킬 때 소화계로 지나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는 현상, 활동성 충혈이라고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아주 빠르게 운동을 하는 그 시작점에서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했기 때문에 그 교감신경의 흥분작용을 통해 혈관의 근육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이완됨으로써 바로 일시적으로 근육의 혈류량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한 직후에 위장관으로 혈관이 증가한다, 확장해서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또한 운동을 막 하면 그 시작점에서 근육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교감신경 작용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혈류량이 함께 증가해 빠르게 혈액이 제공되는 모습이 바로 활동성 충혈이라고 봅니다. 이와는 다르게 일시적으로 또한 이를 보이거나 물리적인 변화를 가질 때 이렇게 혈류가 차단되었다가 그런 다음에 일을 마치면 자, 이 순간에 이제 일을 끝나게 되겠죠. 끝내면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이 그냥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혈관이 더 많이 확장되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실제 대사율이 끝난 다음에 그 대사를 일으키는 대사 산물이 남아있다가 혈관벽을 자극해서 그 국소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을 때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차단된 직후에 축적되어 있었던 대사산물이 혈관을 자극해서 확장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혈류량이 많이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과 같은 형태가 바로 이러한 반응성 충혈을 보이겠죠. 또 하나 우리가 근육 운동을 아주 강하게 한다면 실제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안에 있는 혈관들이 오히려 압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혈류가 차단을 보이다가 근육 운동을 마친 다음에 근육 운동 시에 쌓여 있었던 젖산이 있었죠. 그 젖산에 의해서 운동을 마친 다음에 혈관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혈류가 증가하는 형태. 그래서 대사율이 끝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혈액이 그 다음번에 증가하는 형태를 우리가 반응성 충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둘의 시간적인 차이와 형태적인 변화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별로 혈류량의 조절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중에 이제 심장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혈액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장에 필요한 산소 영양분을 공급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별 순환 과정에서 매우 적은 양의 혈액이 흘러 지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혹은 우리 몸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심장이 더 빨리 또 더 힘차게 뛰어야 하고 그래서 심장 근육 자체가 산소 분압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심근의 대사가 증가하게 되면 그 대사 산물로 특히나 산소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축적되는 대사 산물로 아데노신이 축적되게 됩니다. 아데노신은 심장을 에워싸는 관상동맥을 자극해서 관상동맥이 확장을 일으키며 또 혈류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사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일을 할 때마다 빠르게 혈액을 공급받는 활동성 충혈을 보일까요? 아니면 심장이 일을 잠시 마친 다음에 다음번 수축을 하기 직전에 이완을 통해서 반응성 충혈을 보일까요? 정답은 바로 반응성 충혈입니다.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되면 심장의 대동맥에서 가지를 치고 나오는 관상동맥 그 처음 가지 부분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 압박을 당해 일시적으로 혈류량이 감소되게 돼요. 하지만 심장이 이완을 하면 그 동시에 심장이 풀리게 되고 압박당했던 관상동맥의 압박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박이 풀림과 동시에 좀 전에 이를 통해서 축적되어 있었던 아데노신이 혈관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이완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심장이 일을 마친 직후 일을 하기 직전에 반응성 충혈이 일어나서 관상동맥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심장에 에워싸는 관상동맥의 경우 반응성 충혈을 보이면서 심장이 수축을 끝낸 다음에 심장이 이완하는 동시에 심장의 혈관이 함께 이완을 하면서
관상동맥 혈류량이 증가하므로 다음번 수축에 필요한 산소 영양분을 빠르게 공급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심장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나 심장이 일을 마치면 쌓여 있었던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혈관이 그냥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더 이완함으로써 필요한 양의 혈액을 더 많이 공급받는, 그래서 이만큼의 혈액을 더 채워주는 그런 형태의 반응성 충혈의 형태를 보인다는 거, 관상동맥의 특징입니다.